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의 삭발은 다른 목적입니다.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삭발을 했습니다. 자, 그 정규제 주필이, 베넷마이크의 정규제 주필이 그날 삭발 후에 면담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삭발을 오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황 대표가 한 말이 국민들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이 삭발을 제안을 했습니까? 또 그런 질문도 하니까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삭발하겠다고 그렇게 회의에서 얘기했는데 본인이 결정했지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국민들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정부를 향한 분노가 끝이 없습니다. 마땅히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 생각하고 오늘 삭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삭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되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문재인 좌빨 정권 심판, 그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 쓰러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삭발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삭발을 했습니다. 이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 이런 결기를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주 내 자신을 드리겠다, 불사르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삭발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삭발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참 째째한 사람들이고 참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지한 이런 마음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 만큼 그만한 도량은 있어야죠. 네. 자, 그런데 이 삭발 참 결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를 또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말하는 것보다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죠. 네. 목표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정권 심판, 문재인 아웃. 네. 이런 우리가 목표를 세울 수 있지만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는 길을 보여주고 안내하고 인도해 가는 게 진짜 지도자의 갈 길이죠. 그리고 이 결기 보여주는 거 필요합니다. 이번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지도가 조금 더 높아지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또 율브린너 얘기하면서 이 당 내에서 회의할 때 율브린너 보다 내가 더 멋있지 않냐 이런 농담을 했는데 그 안에서야 식구들끼리 괜찮죠. 근데 그게 다 요새는 공개적으로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결기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참 황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 주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이 결기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네, 결기를 보여주는 것보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건 열심히 뛸수록 더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방향이 어디냐? 이 방향을 제시하는 게 또 리더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가? 다 아는 겁니다. 보수 우파, 자유 우파와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양식이 있는 국민의 힘을 결집시키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네, 다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자유보수 우파 그리고 양식이 있는 국민, 이 힘을 결집시키는 이것이 바로 리더가 황교안 대표가 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네. 제가 원칙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당신이 정치를 안다고 그러느냐? 네. 정치 저는 잘 몰라도 정치하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보고 캐나다도 보고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많이 공부가 된 겁니다. 서당께도 3년에 있으면
흥얼거린다고 하는데, 네, 문자를 흥얼거리고, 네, 시를 흥얼거리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네, 저도 좀 아는 게 있죠. 네. 저도 미국 정치사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원에서 또 전공을 했으니까 당보다 국가를 앞세우셔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님, 네, 당보다 국가를 앞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황교안 대표의 밴웨건에, 자유한국당의 밴웨건에 국가적인 동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보다 국가, 그리고 인물보다 원칙과 가치관을 앞세우셔야 합니다. 당내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인물, 나쁜 인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보다도 원칙과 가치관, 자유우파, 보수우파의 가치관, 제가 목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이 위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과 가치관을 세우면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인물을 내세우면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갈라집니다. 그렇지만 원칙과 가치관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대로 가자고 하면 밴드웨건을 따라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내 원칙과 다른, 내 가치관과 다른, 자유보수파의 원칙과 다른 가치관을 다른 그 길을 가자고 앞서서 아무리 대총을 해보았자 안 따라갑니다. 왜? 내 원칙과 내 가치관, 바른 가치관, 이걸 내가 왜 훼손하면서 그를 따라갑니까? 좀 영향력이 적더라도 그런 분이 원칙을 세우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용감하게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함께 밴드웨건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당보다 국가, 인물보다 원칙과 가치관을 앞세우셔야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도자인데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서 저는 이런 면이 솔직히 말해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목사니까, 네, 침례교 목사고 게다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제가 아주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지지 성명도 안 했지만 한번 그가 한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는 걸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기회를 주자.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는 옹호자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7개월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부족한 점을 저도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열린 마음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황 대표가 가는 길이 이 정함이 없고 기회주의적인 여론, 중도 이걸 겨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어요. 기회주의적입니다. 여론과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좋은 것 같으면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그들을 리드해야지 그들에게 딸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표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표심, 원칙과 가치관을 세우고 끌고 가야 합니다. 어려워도 끌고 가야 합니다. 그게 링컨 대통령이 한 일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한 일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처칠 수상이 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파와 자유우파, 보수우파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양식 있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세요. 그래야 황 대표도 살고 자유한국도 살고 한국의 자유우파도 살고 또한 한국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자유우파의 그리고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것, 정의로운 것, 도덕적인 것, 또 합리적인, 우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우리 양심으로 볼 때 그건 공정하다. 우리 이성으로 볼 때 그건 합리적이다. 이걸 제시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좋습니까? 저 문재인 정권 완전히 불공정하고 완전히 불합리한 정책으로 나가는 저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보여야 자유우파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보여야 우리 같은 이런 유튜버들이 적극적으로 발언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비판받아서야 어떻게 자유한국당과 황 대표가 제대로 서서 할 수가 있습니까? 너희들은 빠져. 너희들 태극기 부대는 빠져. 너희들 유튜버들은 빠지고 너희들 박근혜 찬성하는 자들 빠지고 너희들 없어도 돼. 이렇게 했다간 망합니다.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함을 지르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충성심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보신 분은 황교안 대표에게 이 동영상을 꼭 좀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침례교 목사가 한 해외에서, 저는 지금 해외에서, 본국 빼고 해외에서 지금 제일 큰 애국 그리고 이 선교 방송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황교안 대표도 잘 들으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귀한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제가 오늘 6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래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선택과 설교자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죠.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은 우리 심령에 임프레스, 뭔가 이렇게 영향을 끼쳐 주십니다. 어떤 일에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십니다. 어떤 일에 우리에게 충동을 주시고 어떤 일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용어를 쓰죠. 충동, 소원. 네. 성령이 그렇게 우리가 성령께 순종,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의 그 나시린의 서약과 같이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면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에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요. 그러면 길을 지도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마음 준비가 더 중요하죠. 성령. 그리고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네, 근데 열어주셨다고 다 가서는 안 됩니다. 네,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고려해서 가셔야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쪽으로 그리고 그 터키의 서부 해안 지방에 있는 인구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2번이나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에게해가 보이는 바로 들어와라 하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에서 환상 가운데 유럽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환경.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막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또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면 밤이 새더라도 오늘 이거 다 못합니다. 간단하게. 이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머리를 주시고 이성을 주신 것은 합리적으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리적으로 막 문제가 일어나니까 율법주의자들하고 이 복음주의자들하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들하고 대충돌을 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교회가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성령과 우리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우리는 무엇을? 이성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과 우리의 이성은 합리적인 이성. 네, 그래서 사업가들은 사업적인 이성을 써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학습하는 그 이성을 써야 되고, 네. 그리고 양심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붉은 빛, 붉은 신호등, 파란 신호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또 조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드로의 조언을 받은 모세가 나오죠. 네. 또 뭐 에스더에게 조언해준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네. 조언. 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니까 이 조언은 좋은 조언이고 현명한 조언이고 qualified 아주 정말 그 좋은 그리고 아주 정말 양질의 그런 조언이어야 합니다. 아무 조언이나 받으면 안 되죠. 자, 6가지. 네. 우리가 그를 인정하면 6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리스도인의 삶뿐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 정치인으로서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제가 좀 이제 그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 다합니다. 근데 요새 이 대한민국을 지우기 위해서 건국일 그리고 역사 지우기를 하고 건국일을 지우기를 합니다. 누가? 문재인 좌빨 정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국일 날 행사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해서 뭐 100주년 뭐 그런 얘기를 운운합니다. 국민 주권 영토가 하나도 없는데 네. 지금 여기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했을 때는 국민 주권 그리고 또 우리 영토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역사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나 그 합당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애써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애써 이제 이 역사 지우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우파가 보수우파가 앞장서서 투쟁을 해야죠. 여기에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하고 황교안 대표가 앞장서야죠. 당신들이 대표 맞습니까? 그럼 대표 일을 하세요. 왜 대표 일을 안 하면서 대표가 되려고 합니까? 왜 우리들의 그 같은 가치관, 같은 관점을 바른 관점, 역사적으로도 바른 관점을 왜 제시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내 밴드웨건에 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수 대통합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원칙에 우리가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시하세요. 근데 지난번에 8월 14일 날 황교안 대표가 국회 중앙홀에 이승만 동상 옆에서 이제 그 8.15 그때 뭐라고 했는지 제가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8.15를 위해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축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 그 연설을 황교안 대표가 했을 때 대단히 실망한 거는 거기에 그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말이 됩니까? 또 거기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뭐 분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어떻게 물론 이승만 동상 옆에서 했으니까 다 알지 않냐? 아닙니다. 그 후세대들에게라도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새겨야 됩니다. 이승만을 다 빼고 박정희를 다 빼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지으려고 하는 그 자들이 지금 이렇게 기승을 떨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그거를 대항해서 그거를 맞서서 싸우질 않습니까? 싸워야죠. 지으려고 하면 지우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71주년 기념이 바로 오늘 이때입니다. 2019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71주년 기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강력하게 선포했어야죠. 근데 왜 그 일을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서 어떻게 황교안 밴드웨건에 자유한국당 밴드웨건에 다 올라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좀 세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까 그 충성심에서 좋은 마음에서 한다고 하는 말 그걸 잊지 마십시오. 네, 제발 우리가 함께 올라탈 수 있는, 함께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고, 함께 뜨거워지고, 함께 이것을 위해서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프레이즈, 그런 그 기치를 걸고 바로 그런 가치관, 바로 그런 원칙,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가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밀어주고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문재인 남측 대통령의 아주 불의한, 의롭지 못한 이 반일 선동, 여기에 대해서 왜 황교안 대표와 왜 자유한국당이 왜 이 사람의 이 밴드웨곤에, 이 악한 밴드웨곤에 함께 동참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말을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는 것이 맞지 않나.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우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그 말 그대로 받아라.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추인을 해 준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문 대통령도 잘못한 것이고, 지저분하게 했고, 아베도 지저분하게 했고, 양쪽, 양비론입니다. 다 잘못했다. 네. 이게 맞습니까? 물론 아베가 무슨 절대적인 존재입니까? 치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괘씸하다고 얘기하는 자유우파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아베 문제 있죠. 아베도 자기의 목적이 있죠. 네.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점점 만들어가기 위한 그 모든 그 계략이 있고 다 그러고 있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이 문제는 그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이제는 일본 그 기업들이 여기에 전에 관계됐던 일본 기업들 거기서 자산을 우리가 그들 주식을 그냥 우리가 처분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이것은 사실상 그 일본에 대한 전쟁 선전포고나 똑같습니다. 이미 그것은 1964년 우리 한일협정에서 다 분명하게, 제가 오늘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지만 분명하게, 네, 이 국민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고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결정된 겁니다. 지금 이런 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린 1964년에 한일협정을 우린 존중하지 않겠다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여기 지금 동조를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황교안 대표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1964년에 한일협정은 우리가 준수한다. 이 국제조약을 우린 준수한다. 이렇게 해야죠. 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왜? 표를 잃어버릴까 봐? 아까 말씀드렸죠. 기회주의적이고. 이런 이 여론과 이런 중도의 표심을 따라가지 말라고. 네.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이제까지 지금 한국당이 그것 때문에 망해왔지 않습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충성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이 문재인의 거짓말로 시작된 이 한일 무역 전쟁, 네. 왜 그렇습니까?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초에 대화하자고 했더니 한국 정부에서 거절했다. 2월 12일 날 한국 대사를 초치를 했더니 거부해버렸다. 5월 12일 날 중재위원회를 하고 그렇게 해결하자. 그게 한일협약이 다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자. 그것도 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우리 정부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고 나서 문재인 씨가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대화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안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불의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불의한 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의한 일에 따라가지 마세요. 두 번째는 불산의 행방을 숨기기 위해서 이적 행위가 되는 것이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래서 안 한 것입니다. 이래서 대화를 안 하는 것입니다. 또 정권 연장을 위한 미혹 속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일 선전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분명히 대패할 경제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3배가 우리보다 GDP가 많으면 몸집이 3배나 큰데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몸집을 가진 한국과 만약에 이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분명히 대패할 경제전종으로 끌어들이는데 왜 그런가? 자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일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총선에 유리하다. 정권 유지하려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구원에서 민주당의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 무당층, 50대인 스윙층도 그런 의견이 다수다. 네, 그래서 지금 반일 선전선 지소미아 파기까지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회진보연대가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북한의 비판적인 PD 계열입니다. 민중 이건 마르크스 노선인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금 여기 그 주사파 이 김일성주의자들의 그러니까 마르크스 빨갱이들이 이 김일성주의 빨갱이들에게 지금 여기에 비판을 한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반일 포퓰리즘이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 네. 문재인의 포퓰리즘은 반일 포퓰리즘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 그 적을 쳐부수기 위해 대중을 동원한다. 보십시오. 마르크스주의자 빨갱이들이 지금 여기 주사파 빨갱이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를 비판을 보십시오. 해결할 문제는 미뤄두고 가상의 적에 화풀이만 하면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아주 정답을 얘기했네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여기에 왜 자유한국당이 편승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표를 의식하는데 왜 반일제 제품 판매하지 말자고 하는 걸 플래카드로 만들어서 다 전국 각 지역의 당사에다 다 붙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좀 지혜롭게 해야죠. 이렇게 반일 선전선동하는데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자유 보수파가. 네 번째는 이 문재인의 이 반일 선전선동은 김일성의 가권 전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니, 김일성의 가권 전술이 뭡니까? 김일성이 1972년에 김일성 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갓근 전술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쓰는 갓은 두 개의 끈 중에서 하나만 잘라도 바람에 날아간다.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네. 둘 중에 하나만 잘라도, 일본을 자르면 미국도 잘라지게 되기 때문에 뭐 있어도 그냥 뭐 날아가는 거니까 한 끈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김일성이가 이거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실천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바로 문재인 일당입니다. 근데 여기 편승을 해요. 황장엽 씨도 북한 정권은 김일성의 갓권 전술에 따라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 관계를 약화시키는 통일 전선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네. 이런 때 여기에 편승을 합니까? 이 김일성 갓권 전술의 실행자가 함께 됩니까? 전에 박근혜 정부도 이 아베 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상당 기간. 근데 그때 한일 문제하고 지금 이건 천국과 지옥처럼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관계가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 관계를 끌어버리려고 하는 가권 전술을 실행하려고 하는 이 문재인 좌빨 정부의 거기에 함께 지금 편승한다고 하는 건 심각한 이건 판단 오류일 뿐 아니라 심각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황교안 대표가 나섭니까? 정신 차리세요.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김일성의 가권 전술의 실행자가 되면서 우리 한국당의 밴드웨곤에 우리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끌고 가는 여기에 함께 왜 안 옵니까? 왜 안 옵니까? 당신들이나 가, 당신들이나. 왜 나라를 망하는 길을 가자고 그래. 당신들이나 망하는 길을 가. 우리는 죽어도, 당신들은 죽어도 우리는 나라를 살리는 그 길을 가야 돼. 우리는 오히려 떠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 밴드웨곤에 참여하지 마라.
함께 만국의 길을 간다.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우리가 자유한국당과 이 황교안 대표의 밴드웨건에 함께 다 올라타라. 함께 밀고 함께 힘을 앞에서 가자. 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왜 우리가 반대로 거기에 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우리를 만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비판을 하면 우리에게 뭐 분열막이 운운하면서 비판을 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현명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황교안 대표 잘 들으십시오. 정말 좋은 사람들 쓰셔야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이 50견 수술 때문에 3개월 앞으로 뭐 그 이상 뭐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이 상태는 역대 가장 잔인한 정치 보복입니다. 남자 대통령, 건강한 젊은 대통령도 아니고 노령의 지금 그 여성 독신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해요. 이 문재인 정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억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30년 지금 졌죠. 난 문재인 앞으로 1000년 동안 투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질이 너무 나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뿐 아니라. 가장 문재인의 잔인한 정치보복, 좌빨들의 정치보복. 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적으로 재판을 하고 구속을 하고 아니 어떻게 이 한 달 반 동안에 국회가 탄핵을 합니까? 미국에서는 2년, 4년, 닉슨은 2년, 그리고 클린턴은 4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국회에서 한 번 토의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또 게다가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 그리고 뭐 신문, 잡지 이런 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국회를 둘러싸고 그냥 안 하면 죽인다고 그냥 뭐 멸망시킨다고 겁을 주고 그런 데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 몇 달 만에 2, 3개월 만에 그냥 그걸 맞춰버려요.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공의롭습니까? 이 불법적인 이 재판 그리고 구속 지금 900일이 넘었습니다. 증거인멸도 할 이유가 없고 또한 여기에 지금 주거지가 불명한 것도 아니고 도망갈 뿐도 아니고 지금 가택에서 연금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될 이 여성 대통령을 이제 70이 다 돼가는 이 대통령을 그리고 온몸이 병들어있는 대통령을 그냥 구속해서 가두고 있는 이 나쁜 놈들 천벌받은 놈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아무 말 안 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면 표가 떨어지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찰해야 합니다. 왜 한마디 못합니까? 전엔 처음엔 좀 얘기하다가 지금 말 안 해. 이번에 그 50견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대변인을 통해서라도. 석방을 좀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 가서 어디 지하철역인가 뭐 그런 데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뭐 1인 시위하고 막 그러는데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사정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달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앞에서 막 그냥 부복을 하고 엎드려가지고 막 울고 엎드려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비정합니다. 아무리 정치라고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표 때문에 뭐 여론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너무 비겁하고 너무 비정합니다. 황교안 대표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밴드웨건에 함께 동참하라고요?
바뀌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황교안의 삭발과 바울의 삭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한인들을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대해 주시길, 복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